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저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하루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야, 이 연이틀 찾아뵌 건 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앞서 50회 1부 마지막에 클로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번 주는 두 차례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네. 쉽지 않은 여정 또 저희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오늘 그러면은 원주 아는 척 50회 앞서 뭐 1부에서 다양한 뭐 근황이나 아니면 이야기들은 했다 보니까 2부는 또 바로 컴팩트하게 좀 저희 오늘 2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좀 바로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희 오늘 2부 앞서 1부 마지막에서도 잠깐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새로운 코너로 조금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은 저희 그동안 원주 아는 척에 출연하지 않았던 뭐 게스트 하면은 또 뭐 저 옛날에 나왔던 뭐 선인 씨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 뭐 정호 씨를 지금 게스트로 속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실 수 있지만 뭐 정말 여러분들 처음 만나보시는 게스트분이 오늘 출연을 해주시고요. 또 새로운 저희 코너 청량리 회동으로 오늘 찾아뵙거든요. 이것도 무슨 코너냐? 네,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 50회 2부 청량리 회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난 원주민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청량리 회동. 우재 씨, 네, 저희 청량리 회동 네. 도대체 어떤 코너인지. 네, 청량리 정말 저에게도 뜻깊은 곳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원주에서 서울로 이제 무궁화호를 타든지 말이죠. 그렇죠. KTX 이음을 타든지. 하여간 뭐 열차를 타면 이 서울은 청량리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죠. 그래서 청량리에 도착을 해서 청량리역을 정말 몇 번 갔는지 셀 수 없을 정도 정말 많이 갔는데. 우지 씨는 요즘 특히 더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이제 또 이 본가에서 원주에 살지 않다 보니까 본가에서 원주를 아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청량리역 거의 평생 갈 거 다 가고 있는 느낌? 네, 앞으로 그러지 않을까?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청량리가 정말 이게 지겹도록 가는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울에 도착했다 원주를 떠나서 그쵸, 그런 그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거기서 이제 이름을 따온 거죠. 아, 청량리. 그렇군요. 예, 이 원주를 떠나 어떤 서울 수도권으로 온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곳. 그게 바로 청량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를 좀 떠나서 수도권에 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들의 어떤 일과 삶에 관한 좀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보는 코너가 바로 이 청량리 회동이다. 원주에서 간 종착점에서 그렇죠. 회동해서 예, 그와 관한 그렇죠. 이야기를 해보는 맞아요. 코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저의 뭐 선인 씨라든지 그 정도의 굉장히 최측근에서도 가족들만 이제 게스트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너는 특히 게스트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또 저희가 둘 다 약간 내향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MBTI도 말이죠. 대문자 I 중에서도 I입니다. 만점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맞아요. 처음 본다. 그치?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정식 검사에서도 그러니까요. 100점이 나오셨잖아요. 만점이 나왔어요. I가. 네. 처음 봤다고 네. 하신 분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뭐 저도 뭐 못지않을 정도로 네, 맞아요. 저희 둘 다 낯을 굉장히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의 이 그렇죠. 태도가 맞는지 이래도 되나요? 모르겠으나 아무튼. 어쨌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게스트분들도 굉장히 저희에게 또 첫 코너의 첫 시작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그렇다고 또 굉장히 낯선 분을 또 모시기보다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래도 점진적으로 좀 다가가야 그렇죠. 네. 조금 그래도 저희에게 익숙한 분을 맞아요. 네, 모시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에게 아주 또 뜻깊은 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네네. 이 첫 코너에 아주 꼭 모시고 싶었다. 맞아요. 이렇게 좀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드렸습니다. 코너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코너를 생각하기 전에 네. 인물 이분과 같이 하고 싶다. 아, 그렇죠. 어떤 코너를 하면 좋을까? 맞춤형 코너. 그쵸. 이 코너의 탄생에 지대한 아, 영향을 주신 분인데요. 그렇죠. 그럼 바로 한번 좀 모셔봐야겠죠? 좋습니다. 네, 네. 바로 저희 원주 청년 생활 연구회 네. 또 함께 지금 계속 활동을 해주고 그렇죠. 계시는 네 저희의 동료, 맞습니다. 저희의 최측근 바로 최서희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셋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된 날이. 저희가 이렇게 저희 둘도 한 자리에 우지 씨랑 저랑 또 오프라인에서 녹음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긴 한데 맞아요. 네, 또 저희 셋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굉장히 또 오랜만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네. 네. 또 지난번에 좀 약 한 달 전에 어떤 행사를 같이 또 참여하게 음. 되면서 그때 뵙긴 했었는데 맞아요. 저희 뭔가 이렇게 진짜 저희 자체의 뭔가 하는 것들은 진짜 오랜만이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이제 원주 청년생활연구회지만 국인 씨 빼고는 다 원주에 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만나기 힘든 게 물리적인 또 이유가 야 이러니하오. 네, 그렇죠. 국인 씨라도 계시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원주에 아무도 없는데 원청생활연구회를 했거든요. 오히려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렇죠. 보는 원주. 다양한 관점으로. 네. 그렇게 저희가 뭐 연구회 소개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네. 게스트분을 모셔놓고 또 제 얘기만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지 저는 않습니까? 말을 좀 아끼겠다고 했는데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되네요. 네. 서희님 오늘 저희 초대. 근데 이래서 저희가 최측근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송구하네요. 어찌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네네. 네, 간단하게 괜찮습니다.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원주를 떠난 지 2년 6개월 정도 된 지금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최서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서희 씨 혹시 저희 원주하는 척 방송 좀 자주 들으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자주 못 들어서 오기 네. 전에 약간 그 벼락치기 공부를 조금 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이렇게 듣고 와주시는 게. 그러니까요. 저는 군대 있을 때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자랑입니다, 씨.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네, 들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저희 맨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좀 출연을 해달라라고 네. 제안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때 처음에 좀 어떠셨나요? 이런 날이 왜 이제 왔을까? 너무 지금이라도 너무 반갑고 좋다라는 생각으로 흔쾌히 임했고 원주 아는 척을 처음에 기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부터 이미 많이 그때 듣고 같이 얘기를 많이 얘기를 많이 네네. 했었고 그 무렵쯤에 아마 제가 일산으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언젠가 한 번쯤 같이 참여는 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었지만 사실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어서 저도 너무 기다려왔던 시간이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두 분 그리고 정호 씨까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언제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이고. 역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렇게 요청드렸을 때도 아주 흔쾌히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와주시겠다 하셔가지고. 네. 너무. 어찌나 역시 네. 든든한 저희의 만 누나.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게 약간 맛 누나가 뭐죠? 맛 누나. 네. 맞지. 맞지. 맛 네네. 누나. 네. 맛 누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흔쾌히 출연은 응해주셨지만 저희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미리 못 드렸던 게 네네. 저희가 이게 유튜브 콘텐츠로도 올라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촬영을 한다라고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너무 저희끼리만 당연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당황하셨었잖아요. 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음. 원주 아는 척 이제 클립이나 이렇게 예고 같은 걸 보면 거의 보이는 라디오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고 예전에 그랬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번에 뭐 특집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기획할 거다라는 어떤 멘트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목소리만 나가는 줄 알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이렇게 편집이 되거나 아니면 네네. 잘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되게 별로 이렇게 어려운 마음 없이 흔쾌히 응했는데 어제 밤에 알게 되었죠. 보이는 라디오라는 갑작스럽게. 소식을.
그래서 뭐 급하게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네. 왔습니다. 네. 약간 의도치 않았지만 약간 마음을 내려놓게 저희가 해드린 게 아닌가. 맞아요. 저희가 개편하고 또 이게 야심차게 또 이게 하는 거에 함께 해주시는 맞아요. 저희가 원래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라디오를 안 하다가 맞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매주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또 뜻깊은 보이는 라디오 자리에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그러니까요. 함께 해주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이제 청랭리 회동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원주에서 살다가 또 이런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제 간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서희 씨는 혹시 원주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셔? 원주에서 이제 살게 되셨던 건가요? 제가 사실 태어난 곳은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태어났고 아주 어린 유년 시절을 인천에서 보냈는데 사실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5, 6살 정도까지 인천에서 살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1학년에서 2학년이 될 때 원주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는 거의 고향이 원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 유년 시절 어렸을 때 모든 기억과 친구, 그 학창 시절 이런 것들이 다 원주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한테 원주는 되게 특별한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네. 고향인 거죠. 원주민이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원주에 사시는 분들 보더라도 완전히 이제 원주에서 태어났다기보다는 이게 말씀하신 초등학교 때 넘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시면서 좀 이렇게 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원주에 계속 사셨냐. 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와서 뭐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에휴 뭐 그럼 원주 사람이지. 그렇죠. 이러셔가지고 네. 이제 그냥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뭐 항상 예전에는 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와서 뭐 원주에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는 뭐 내 원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저도 이제 원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원주 살고 있진 않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원주에 이제 그 초등학교 때 오셨고 그러면은 이제 집에 이사하면서 원주에 살게 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거의 이제 아버지의 일, 직업 이런 것 때문에 원주에 좀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강원도 영월, 원주와 근접한 영월인데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자주 영월도 주말이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원주에 고모 2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가 이쪽으로 정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주에 더 빠르게 이제 적응을 해 나갔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영월이나 원주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뭐 친척분들이라든지 네, 가족분들. 친척분들도 계시고 또 영월에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도 있고 살던 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친척분들께 가끔 방문할 때도 있고 지금 여기 원주에는 또 저희 친오빠도 살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자주 왕래하고 자주 찾는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뒤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원주에 이사를 오셔서 이제 그럼 초중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조금 보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좀 원주에서 일상은 어떠셨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라떼를 바라셔서 제가 어디까지 부응해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뭐 시기가 근데 언제죠? 뭐 많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학교는 아니고 일단. 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말 실수를 했나요? 이 의도적으로. 저 정말 순진무구하게 여쭤본 거였는데 이게. 제가 입학을 할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사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이 되던 해에 간판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로. 네네. 그때 그래서
초등학교 3, 4, 5, 6을 초등학생으로 보내고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는 국민학교라는 인식보다는 초등학교라는 인식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렇군요. 네. 졸업장에도 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 국민학교는 거의 끝 무렵에 살짝 네. 걸친 정도. 아주. 그렇죠. 예, 아, 정말 그럼요, 살짝, 그럼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네. 설 씨랑 3살 어, 차이가 나는데 네. 제가 입학하기 전년도에 아마 그때 아슬아슬하셨네요. 네. 네. 아유 그리고 저는 90년대생입니다. 저희가 항상 농담처럼 이렇게 뭐 연구회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항상 누님께 80년생은 역시 다르십니다. 막 이렇게 50 시절에 또 이 그럼 또 이제 정호 씨가 아유 형님도 뭐 별반 다르. 그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같은 초등학교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다 같이 졸업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네. 네. 그래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다니셨고 그다음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때는 그러면은 보통 고등학교 때 저 때까지 비평준화였으니까 서희씨 때도 그때 비평준하셨던 거죠? 맞아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그 내신 성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때 비평준화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쳤었고 맞아요. 네. 어디 학교 교복을 입고 있으면 뭐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 아니요 저 친구는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급으로 약간 나눠지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그 연합체육대회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풍문으로만 들었던 네. 그래요? 왜냐면은 저 때였나 저 딱 재학년에서 네. 이제 연합체육대회가 없어졌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이제 그 전년도에 네. 막 이렇게 서로 연합체육대회다 보니까 좀 같이 모여서 어쨌든 막 승부욕이 벌어지고 막 격해졌구나. 이랬었는데 너무 격해져가지고 이게 뭐 오히려 교육상에 좋지 않다. 화합을 오히려 해친다. 이래가지고 딱 제 때 없어졌던 것 같아요. 저 때 없어졌다가 아마 우재 씨 네. 이제 그 나이 때 학년에서 그래요? 다시금 부활해서 어떤 활동을 했었던 그러면서 다시 생긴. 네. 지금은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은 아마 뭐 요 몇 년 사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될 그렇지만 거고. 근데 어쨌든 연합체육대회는 그 다시금 좀 요새는 부활해서 승부욕이 많은 자중을 또 다들 하시는 그런 거군요. 것들을 네. 또 정비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합체육대회는 어떤 이제 연합체육대회가 사실 그 제가 여고를 나왔는데 그 남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공학이 그럼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면 약간 그런 전체가 모인 데를 간다 이러면 어떤 설레는 마음이나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 학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 카드 섹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강당에 모여서 카드 섹션을 연습을 해요. 전교생이 모여요. 1, 2, 3학년. 그러니까 뭐 한 달 전부터는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아니면 뭐 한 일주일 전부터는 한 3-4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엄청난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카드에 그 각자 그 판이 있어요. 그거 한 5장 정도, 10장 정도 앞뒤로 양면 그 판지를 들고 가서 내 번호에 맞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미 올려 이렇게 하면 장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에서 만약에 내가 그 장미꽃 옆에 뭐 초록색이다. 잎을 상징하는 초록색이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빨간색을 들었다. 그러면은 혼이 나요. 일어나 해가지고 바로 혼나고 혹독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막 기대가 되거나 막 기다려진다기보다는 네네네네. 저희는 그래서 연체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업을 빠지고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건 처음에 1학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 그 정도면 그 선생님들의 재량으로 이제 또 뭐 전교생이 모였으니까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한 번씩 하고 이렇게 또 재미있는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되게 호랑이 같은 선생님을 만나면 혼나고 가차 없죠 막. 네, 가차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억울했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 앞 양옆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다 흰색이고 저만 검은색을 들어야 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도면에 맞게끔 다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맞게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이 너 나와! 저를 이제 일으킨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억울하죠. 전 맞게 들었는데. 그렇죠. 네네. 근데 나중에 막 여러 선생님들이 뭐 확인을 하고 도안을 가지고 뭐 회의를 하고 했더니 제가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모면했던. 뭐 사과도 안 합니까 선생님? 예, 그런 거 야. 없죠. 그 시절에는 그냥 그쵸. 참. 네.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했던. 무슨 약간 소련 시절 메스 게임 약간 이렇게 연습한 느낌. 예, 맞습니다. 공부권. 그리고 우리 88 올림픽 아, 때나 그렇죠. 그런 약간 느낌. 그리고 네. 진짜 저희 학교가 더 혹독했던 거는 그 자리에 앉아서 보통 뭐 다른 학교 친구들도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나고 해야 되는 남자친구들 말고도 네네네네. 각자 흩어진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때.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네. 만나러 가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요? 옷으로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카드 섹션을 왜 이렇게 진심이야 카드 섹션에. 아니 엄청나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체육복이 자주색인데 네. 자주색을 걸친 사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앉아 있을 때 학교에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두 명이 이탈을 하면 그 글자가 어그러지죠, 어그러지는. 막. 네. 그래서 이탈을 하면 바로 걸려요. 너 이탈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체가 진짜 카드 섹션을 위한 하루 야. 그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뭐 굉장히 또 잘한다는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이게 있으셨어요. 약간 갑자기 그러니까 전통이 돼버리면은. 그쵸. 네. 그래서 쟤네 이제 그게 저희 윗세대가 이제 한두 번 그게 되게 좀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세대 때는 더 심각하게 어떤 아하. 준비를 하신 거죠. 더 잘해야 된다. 네.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연체를 생각하면은 그 카드 섹션밖에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친구들도 못 만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집에 돌아갈 때 너도 왔었구나. 안녕. 끝나고 나서야. 네네네네. 그리고 다른 경기는 뭐 볼 수도 없어요. 왜냐면 뭐 그 넓은 그 체육 공원에서 저쪽에서는 뭐 여자들은 발야구를 하고 뭐 피구를 하고 남자분들은 남자 학교에서는 뭐 저쪽에서 어떤 경기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그 해당 뽑힌 선수들만 나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자리를 지키면서 카드 섹션만 신물이 나겠는데. 카드 섹션만 하면은 진짜. 이제 어디서 막 생각만 하면. 막 뉴스에서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7일 떠나기게. 그런데 그게 약간 반복된 훈련의 결과인지 세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또 하고 나면 자부심이 있어요. 뿌듯함이 약간 좀 이게 이게 해냈다. 문제야, 이게. 모든 걸 보람으로 치환한다고 약간. 거 봐라 하니까 너도 좋지 않느냐 약간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연체가 아, 끝나면 네. 저희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나 소풍 같은 거 가면 왜 사진을 찍어서 반에서 구매할 사람 이렇게 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저희 갑자기 막 선을 긋고 싶지만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태 씨도 예. 그러지 않나요? 저도 약간 맞아요, 좀 무력까지는 예,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희 연체가 끝나고 나면 그 카드 섹션한 사진을 다 아. 구매해요. 이렇게 나는 이 자리에 있었다. 뭐 그런 끝나고 나서 또 사진을 봤을 때 약간 뿌듯함 같은 걸로 그래도 또 그걸 연습한 결과물을 보니까 네. 내가 저기 있었다. 네, 맞아요. 약간 전교생 가스라이팅 그런 느낌이 있는데 듣다 보면 그러니까요. 약간, 그러나 그 시절은 뭐 사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때 막 이렇게 단체로 연습하고 저는 그 뭐죠? 주얼리의 슈퍼스타에 맞춰서 훌라후프 춤을 거의 한 2달 연습했어요. 그 운동회 때문에 떼양볕에서 초등학교 때 말이죠. 아직도 그게 진짜 2달이나. 주얼리 노래를 정말 그때부터 아주 이골이 납니다. 이골이 나.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리고 막 그러니까 보통 그거는 초등학교 때 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저도 학년마다 막 매번 맞아요.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게 있다 있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연체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내 체육대회 정도로만 있었고 근데 뭐 남고에서 뭐 교내 체육대회를 하는데 막 뭐 대단하게 준비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너 무슨 종목 할 거야? 뭐 그 정도나 준비했었지. 그러니까 진짜 운동회네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네, 운동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그래서 오히려 저희 축제 때 조금 더 그래서 그걸 기다렸던 것 같아요. 축제 때는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이제 초대도 하고 맞아요. 따로 또 대학 그죠. 네. 고등학교 자체 축제. 네네. 여중 여고지만 그 날은 그래도 만약에 제가 여고면 그 남고에서 초대한 밴드나 그런 네, 비보이 뭐, 뭐 네. 이런 공연팀이 와요. 그러면 이제 인기가 완전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날이 진짜 축제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네. 야. 근데 뭐 지금 이제 제 동생이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막내 여동생이. 네네. 그런 그 막내 여동생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다른 학교 중에는 아예 완전 개방을 하는 곳도 있었다고. 다 와라. 네. 오. 그래서 진짜 대학교 축제처럼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왜냐면 저희 때는 그냥 초대한 그 맞아요. 밴드 보통 아니면 그렇죠. 뭐 응원단 뭐 이 그쵸, 정도만 그쵸. 왔었지. 그리고 저 고3 때 이제 마지막 축제를 치앙예술관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진짜 그냥 누구나 와서 그 막 대단히 막 축제장처럼 막 그러진 않았으나 공연을 누구나 다 좀 볼 수 있게끔 약간 그렇게 맞아요. 개방한 적은 약간 있었어요. 예술제 느낌처럼 치앙예술관을 빌려서 아, 약간 맞아요. 그런 합창이나 뭐 이런 걸 한번 하고 이게 또 뭐 공연이나 이런 거는 약간 학교 체육관에서도 하고 그런 맞아요.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에는 그랬답니다. 고등학교 때. 근데 학창 시절 이 질문을 제가 다른 것들을 막 준비했었는데 어떻게 또 연체 얘기로 빠져서 이 코드 섹션을 심취하다 보니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하신 게 또 뭐가 있나요? 80년대생의 의견을 드려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약간 네. 뭐 동화서관이나 롯데리아 이런 느낌으로 그때 있었던 어떤 그런 네네. 말씀해 주세요. 동화서관은 지금도 있긴 있죠. 그렇죠. 지금은 지상으로 올라온 것 같던데. 그러니까 뭐 원래 위에 있다가 그렇죠. 지하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역사와 전통이 다시 올라왔나요? 네, 뭐 올라왔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유서 깊은 곳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는 항상 시내에서 만나라고 하면 만남의 장소가 동화서관 앞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버스가 바로 내리기도 하고 그 예전에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몇 시에 동화서관 앞에서 만나자 해서 거기서 이제 친구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상 동화서관에서 기다렸다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이제 바로 옆에 롯데리아가 있었어요. 롯데리아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동화서관에서 만나서 자유상가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그 신혼부부나 그런 데 가서 돈가스를 먹거나 맞아요. 네,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도 뭐 사실 자유시장은 많이 가는 코스고 맞아요. 그 롯데리아가 지금 위치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네. 동화서관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존재했었고 그랬나요? 네네네. 지금 그 다이소 옆에 그 자리 말고 또 아니면 예전엔 거기 있었던 건가요? 네, 제가 기억하는 롯데리아 자리는 지금 그 버스 정류장 그 농협 바로 옆쪽에 그래요? 네, 거기에 그 옷가게 이름이 그래요?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옷가게 위치가 CNA? 롯데리아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이소 바로 옆자리. 네. 어쨌든 뭐 그 부분.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 그리고- 바로 옆인지 옆 건물인지는 정확하게 맞아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아요. 그때 되게 롯데리아가 되게 크게 좀 하나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거기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좀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옆에 네. 원래 KFC가 KFC. 있었어요. 그래요? 그게 근데- 또 라이벌들끼리 원주에서 또. 유일하게 하나 생긴 KFC.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그래도 잘 되다가 거기가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요? 네 화재가 나서 이제 그러면서 없어졌다고 아이고.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제 KFC가 더 이상 원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리고 그렇구나. 최근에 이제 다시 네, 단계동에 네. 생긴 거군요. 그러면서 네. 이제 그때 또 되게 좀 화제가 됐었죠. 지금 저기 지하상가 쪽에 그 롯데리아는 거의 망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구도심 쪽은 원래 그렇죠. 그 원래 자리 있다가 거길로 이제 옮겼는데 맞아요. 네, 그렇게 옮기면서 이제 보건소 사거리에서는 야.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패스트푸드 거리가 거의 있었었고 그럼요. 전성기 시절에는. 네. 그것이 곧 원주의 상징과 같았던. 그 당시에는 뭐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또 뭐 롯데시네마나 이런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도 없고 그러니까 맞아요. 다 모든 게 그 시내에서 좀 이루어졌어가지고 네. 단관 극장이 지금 아카데미아 같은 극장이 4개 정도가 있었는데 네네네. 실제로 거기에서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멀티플렉스가 생기기 전에 이제 뭐
문화극장, 시공관 이런 데서 음. 어떤 영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가서 그거 음. 하나만 보기 위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가거나 음. 그 중앙시장 시내라고 일컬어지는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되었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랑 오늘 만나서 밥을 먹고 한 2-3시간을 시내에서 보낸다 그러면은 지나가면 친구들 한 10명은 만나는 거 10명 이상? 맞아요, 그쵸? 맞아요. 네.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다 만나게 야. 되는. 네. 네. 낭만이 있네요. 아, 그럼요. 그 시절.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그 시내에서 이루어졌었던 진짜 말 그대로 원주의 중심의 역할을 맞아요. 좀 했었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그 여기 저희가 그 다음 질문과도 좀 연결되긴 하는데 그럼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간 곳은 그 시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특정한 좀 장소가 있을까요?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 논다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시내가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이때부터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뭔가를 사 먹고 그렇게 노는 것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그 시내라고 불리는 곳에서 가장 많이 갔었던 것 같고 한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끝나고 이제 남부시장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남부시장에는 뭐 시내만큼 딱히 놀 건 없지만 그래도 약간 오는 길에 한번 뭐 분식을 사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떤 뭐 오락실 큰 오락실이 있어요. 남부시장 상가 2층에 거기를 가서 동전 노래방을 간다던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동전 노래방이 있었군요. 네 지금 오락실에 가면 약간 부스처럼 생긴 맞아요. 그 네네네. 동전 네. 노래방 네. 거기 그때도 한 3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야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코인 노래방이. 네. 맞아요. 그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문학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 YMCY 청소년 Y에서 하는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마다 그 동아리 활동을 하러 청소년 수련관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서희 씨 다니실 때는 이게 놀토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매주 이제 학교를 가는 거였었나요?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의 매주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게 놀토가 거의 저때 초등학교는 그때 거의 이제 도입이 되려고 막 하고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났었지만 제가 고3 때인가 아마 놀토 제도가 이제 막 도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3이다 보니까 자습을 하러 나갔어요. 맞아요. 놀토인 날도 1, 2학년은 학교를 안 나오지만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자습을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놀토에 대한 기억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거 맞아요, 없는 맞아요. 거와 다를 바가 없는. 그리고 네. 비평준화 시절이다 보니까 뭐 야자도 무조건 필수고 맞아요. 영교시부터 영교시요? 네, 영교시 느낌표에서만 보던. 네. 도시락 밥 먹고 다니니. 그렇죠. 그 가끔 돌아다니는 칠판에 적힌 시간표 짤 같은 거 아시죠? 뭐 아침 영교시 맞아요, 뭐 7시 40분 아니면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에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표가 바로 빡빡한.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거의 뭐 해가 뜨기 전에 학교를 갔다가 해가 지고 나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특히 저도 고등학교 때를 생각하면은 일상이라고 부를 만한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상 자체가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 일찍 학교에 갔다가 맞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야자 끝나면 야자만 하더라도 10시에 끝났으니까. 맞아요. 네. 저는 사실 도망갔거든요. 고3 때. 저희 때는 이제 그 인권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그때부터 타이밍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약간 이렇게 뭔가 놀토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 선택 그걸 할 수 바뀌었는데 있는. 이제 고3 되면 사실 그게 이제 반강제가 되긴 하지만 좀 그래도 예전처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나간 경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또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게 맞아요, 뭔가 맞아요. 잘못됐다거나 맞아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를 그쵸.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조금 피곤하고 아침에 눈 뜨기 힘은 들지만 그거를 막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너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저항하는 친구들이 없이 그냥 나름대로 또 그 생활을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아침에 뭐 연교시가 끝나고 한 2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이게 쪽잠을 자고 아니면 딱 매점을 뭐 그 2교시가 끝나면 진짜 불이 나게 달려간다던가
그리고 뭐 그런 시간에 또 뭐 체육복을 입고 뭐 말타기를 하고 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되게 또 재미있게 보내서 사실 그때가 되게 힘들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역시 돌이켜보면 다 추억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모든 게 네. 약간 가스라이팅에 그런 건가요? 뭐다 그렇게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학창 시절이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네. 돌아보면은 그만큼 또 많은 시간을 함께했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 종종 만나면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하지만 맞아. 만나서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오랜 시간을 맞아요. 같이 좀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 얼굴 보는 건 거의 뭐 30분, 1시간이고 맞아, 친구들이랑은 오히려. 거의 10시간 이상을 맞아요. 네. 교실에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다 보면 결국 뭐 추억이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네. 일상 자체가 막 에피소드의 맞아요. 연속이다 보니까 맞아요. 또 그 당시 학창 시절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오히려 이렇게 막 뭘 못해 이래버리면은 뭔가 어떻게 해서든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맞아. 하고 싶고 야자 꼭 해야 돼 이러면 야자를 도망가고 싶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하다 보면 그게 또 추억이 되고 그런 과정이 계속 그 쌓이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서희 씨는 그렇게 또 원주에서 재미난 아니면 어쩌면 조금 힘들지만 네,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셨는데 근데 저희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알고 있지만 원주를 그때 고등학교 때 좀 떠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네. 네. 그 얘기 조금 해주시면은 네. 그때는 사실 저희가 한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 이제 좀 더 많은 문화생활을 접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요. 막 가수의 예를 들어서 뭐 가수의 콘서트를 간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뭐 팬미팅에 가고 싶다던가 이런 욕구들이 생기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모든 것들이 다 서울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어른이 되면 나는 무조건 서울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도 많이 연예인도 많이 보고 뭐 뮤지컬 같은 것도 보고 싶고 연극 같은 것도 보고 싶다. 좀 자유롭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한 좀 막연한 동경이죠. 그런 문화 생활에 대한 동경도 있고 그랬었는데 사실 고3 때 원주를 떠나게 된 건 그런 동경이랑은 또 거리가 멀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 그냥 집 안의 현실 때문에 이제 뭐 아버지의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면서 가족들이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이 이제 아버지의 직장이 경기도 파주 쪽으로 되시면서 그때 고3 때 제가 선택을 해야 했어요. 제가 여기 남아서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하루라도 좀 빨리 모여서 다시 가정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될지 네, 그렇게 해서 한 엄청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2 때 제가 앞으로의 왜 고3 생활을 생각해도 약간 좀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공부를 네네. 하고 어떤 대학교로 가고 어떻게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도 굉장히 막연했는데 또 가족을 생각하면 제 입장만 또 생각할 수 없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혼자 막 속으로 앓고 했었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말도 안 하고 나중에 제가 다 결정하고 나서 나 이제 가야 한다 이래서 막 울면서 막 친구들이랑 한편에 막 영화를 찍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네. 수 있어? 갑자기 네, 맞아요. 근데 저 딴에는 인생에서 그때가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기 시기도 고3이라는 네, 그 시기도 맞아요. 그렇고. 조금 더 네네. 어렵거나 그랬으면 오히려 그래도 정든 이곳을 떠나서 뭔가 낯선 데로 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어쨌든 뭐 1년이라도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고3 때 전학을 간다는 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고2에서 고3이 되는 해에 인천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을 그쵸. 때 네. 이렇게 약간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가서는 뭐 학교의 분위기도 다르고 친구들의 분위기도 좀 다르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좀 어떨까 하는 걱정은 있었지만 또 금방 잘 어울리고 지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10년 이상 지냈던 어렸을 그쵸. 때부터의 친구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고3 때 가끔 좀 외로울 때가 많았어요. 이제 뭐 야자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나 아니면 토요일 날 좀 일찍 끝나고 아, 나 오늘 좀 힘든데 같이 우리 뭐 할래? 이렇게 할 만한 친구가 사실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이 독서실도 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학원도 가고 같이 화장실도 가고 여자들한테 같이 화장실 가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화장실 메이트였거든요. 네. 아, 남자들도 같이 가나요? 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들은 같이 안 가는데. 어떤 애가 저랑 계속 가자. 한 두어 명 그렇군요. 있었어요. 같이 가자고. 진짜요?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그땐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친구들은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사실 뭐 그게 여기에서 10년을 만난 친구들 같지 만큼의 그건 그렇지가 않아서 고3이 조금 힘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 그렇게 좀 고3을 어쨌든 보내시고 또 근데 대학교 사회초년생 시절까지 계속 수도권에서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느끼셨던 어떤 수도권 생활은 또 원주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떠셨었는지 그 좀 동경하던 그런 네. 모습들이 조금 있었는지 충족됐었는지. 그게 일부는 굉장히 충족됐었던 것 같아요. 오. 20살이 되면서 약간의 봉인이 해제되었으나 또 집에서 또 그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진 못했고 한 몇 시 정도였죠? 한 10시? 10시? 아, 애매한. 네. 12시도 아니고 10시. 맞아요. 네. 근데 또 지하철을 타고 항상 1시간이 넘게 통학을 했어야 하는데 아이고. 10시면은 한창 막 친구들이랑 재밌을 시간에 그러니까요.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거의 헤어지는.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이제 일어나야만 하는. 황급히 거의. 맞아요. 학교 앞에서 막 그런 학생의 이런 뭐 회식 같은 걸 해도 저 9시가 되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뭐 학교 수업 약간 오후 시간이 조금 빈다 이러면 약간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오늘은 우리 홍대를 가보자. 오늘은 대학로를 가보자. 아, 오늘은 한강 가서 우리 자전거를 타볼래? 약간 하고 싶었던 그런 서울에 대한 그 로망들 TV에서 봤거나 어딘가에서 봤던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하나씩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20살 때는 그렇게 많이 다녔었던 것 같고 한 1, 2년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새로운 데도 가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체험해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고 그리고 뭐 대학 생활 할 때도 통금은 저를 옥죄었지만 그래도 뭐 학생회도 하고 동아리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쉽지 알찬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뭐 또 농활도 가고 뭐 국토 대장정도 가고 나름대로 할 건 다 했어요. 아니 약간 근데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통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농활, 국토대장정 이런 거는 좀 공식적인. 하다가 인천에 가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합법적인 뭐 그런 느낌 뺄 수 있는 통금을. 그렇죠. 저는 농활이나 국토대장정이 그거는 서울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대학 생활의 동경. 대학 생활에서 제가 꼭 이루고 싶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한 손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었어요. 그 농활과 국토순례가.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해서 4년 안에 다 해내셨군요. 해내고 농활은 뭐 거의 9박 10일? 9박 10일 2번 갔고요. 국토순례는 보름? 한 2주 정도를 걷고. 거의 뭐 매 학기에 방학일 그냥 그러니까요. 야,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들어보니까. 아니 보통 우리가 그 4년이잖아요. 그렇죠. 4년에 농활 뭐 여름에 2번 가셨을 거고 그다음에 국토대장 정도 겨울엔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여름에 가고 4년 중에 3년을 뭔가를 하시고 뜨거운 여름을 보내셨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알차게 굉장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꿈꿔오던 약간 그런 서울에 대한 생활, 또 대학 생활 이런 걸 좀 그래도 많이 좀 하신 거네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제약은 있었지만 그래서도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자 했던 것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조금씩 이뤄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회초년생 시절에 어떤 그런 로망이 있었으나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 사회초년생 시절은 좀 어떠셨는지 수도권에서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대학생 때 서울에 대한 그 로망이나 수도권의 생활의 로망에서는 사실 제약이 있죠.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친구들이랑 이렇게 돈을 모아서 어디를 가더라도 그 돈 안에서만 사실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오늘 우리가 비싼 연극을 본다던가 비싼 뮤지컬을 본다면 그거는 다음 용돈이나 이런 거 굉장한 지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막 엄청 큰 뭔가를 하기. 네네네네. 이제 소소하게 그렇게 어딘가에 가서 그곳이 어떤지 그리고 뭐 밥을 먹거나 뭐 맛있는 뭐 카페에 가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도 어떤 뭐 콘서트를 간다던가 그런 문화생활은 크게 많이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회초년생이 됐으니 제가 번 돈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로망이 또 생겼고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열정이 되게 가득하잖아요. 열정과 그리고 잘해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로 한 1, 2년 차에는 굉장히 여유가 없다가 한 2, 3년 차가 되면은 슬슬 이제 약간 루즈해지기 시작해요. 나의 생활이 약간, 너무 쳇바퀴 돌듯이. 네, 약간, 쳇바퀴 돌듯이 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내 생활이 이제 싫어서 살짝 눈을 돌리는 거죠. 일상의 어떤 활력소를 어디서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뭐 배워보고 싶은 거라던가 뭐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초년생 때는 저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일에 대한 공부랑 그리고 운동 이거는 항상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운동을 가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강의 같은 걸 들으러 간다던가 아니면 뭐 논문을 찾아본다던가 주말엔 뭐 서적을 찾아서 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뭐 노력했던 시간들 그런 것도 있고 뭐 짬짬이 이제 친구들이랑 주말 같은 때 여행을 간다던가 뭐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대학생활도 그렇고 사회 초년생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알차게 꼭 일정을 이렇게 딱 맞아요. 해요. 제가 네. 굉장히 활발한 편이었어요. 그런 뭔가 활동들에 대한 그런 열망 그리고 항상 뭔가 배우고 채우고 뭔가를 알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때는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 저는 집에만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후회가 되는데 가끔씩 이런 삶을 샀어야 되거든요. 네, 이거 대단한데요. 네. 그럼 이렇게 뭔가 알차고 이렇게 꾹꾹 채워져 있고 굉장히 열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좀 다시금 원주에 오셨잖아요. 그럼 그 다시 원주에 온 이유? 아니면 그렇게 원주를 다시금 선택하셨던 계기나 이유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대학생활, 사회초년생까지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활발하게 지내왔었는데 한 20대 후반 정도 되면서 갑자기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활동에도 좀 제약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원래 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건강 때문에 잘 못하는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마음도 좀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고 그리고 그 쉬는 기간에 일단 몸을 좀 회복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주에 이제 잠깐 좀 쉬러 내려오게 됐었어요. 그런데 잠깐 한 몇 주 혹은 뭐 며칠 이제 좀 쉬었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뭔가 또 몇 년 만에 돌아온 원주는 되게 약간
또 마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음. 서울 수도권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 내 활동을 활발히 하다가 가끔 친구를 만나러 왔을 때는 아, 원주는 아직도 변한 게 없구나. 아니면 뭐가 생겼네? 그래도 놀 건 없네? 막 이런 여전히. 생각으로 약간 친구만 보고 바로 올라가거나 이랬었는데 하나하나 이제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할까요? 뭐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을 가보거나 그 동네를 거닐어 보거나 그 원주천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는데 그 한적한 여유로움 같은 게 막 느껴지면서 좀 안정감 같은 게 좀 든다고 해야 되나? 마음이 되게 좀 편안해지는 기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주에 좀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서 이제 저를 몇 번 계속 꼬시기 시작했죠. 이 일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너만한 적임자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는 한 2번 정도 거절을 했는데 한 3번, 4번 제안이 오니까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원주가 주는 안정감도 갑자기 좀 마음이 훅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제안을 이제 마지막에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뭐 갑자기 급하게 이사도 내려오고 원주에서 일도 조금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혹은 친구의 권유로 원주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새삼 발견하게 된 거네요. 원주의 안정감 이런 거를. 네, 그때 진짜 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을 보낸 곳에 이제 오랜만에 오면 가끔씩 이렇게 올 때는 모르다가 오랜만에 오면 저도 이제 지금 군 제대하고 나서 남양주에 모처럼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렇죠. 확실히 그 예전에 원주에 살면서 남양주를 이렇게 깔짝깔짝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남양주가 상당히 또 뭔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등교하던 길 이런 걸 가면서 맞아요. 괜히 센치해지고 맞아요. 나는 그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막 이러면서 그땐 몰랐는데 맞아요. 그땐 굉장히 네, 커 보였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막 하고요. 아니, 궁금한 게 국인 씨도 이렇게 대학 시절은 수도권으로 갔다 돌아오셨을 때 네네. 새삼 그런 걸 좀 혹시 느끼셨나요?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근데 약간 네. 오히려 부모님이 다 계시고 네. 그다음에 여자친구도 원주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딜 다른 데 간다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주에 일단 내려와야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이외의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자체가 저를 잘 알아서 저는 조직 생활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탑재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직접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에게 어떤 수도권이나 서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꼭 가야 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주에 다시금 내려오게 됐던 건데 근데 저도 비슷하게 막막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원주에는 왔는데 원주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곳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려와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려와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가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고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문화재단에서 시행했던 그 GG대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되면서 계속 원주에서 살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겠지만 문화재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군요. 저희에게 있어서는 맞습니다. 저희를 만나게 해준 어떤 그런 기관이기도 하네요. 그 시기가 정말 저는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운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시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원주에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아니었으면. 왜냐면은 저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그쪽 조금 길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나마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을 청소년들과 뭔가 해야 되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그런 기획의 일, 그런 운영을 해서 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그런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거의 진짜 학점은행을 거의 수강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내가 한 이 정도까지만 이걸 찾아보고 아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번 하반기에는 학점은행을 수강을 해서 빨리 그 청소년 지도사 관련한 그걸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지도사 자격증을 따서 뭔가 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지지대 프로젝트를 알게 돼서 그나마 계속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게 그래도 간접적으로 막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또 일을 하셨었는데 과연 그 길로 가셨으면 어떠셨을지 새삼 궁금해지네요. 그 약간의 경험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떠셨나요? 과연 괜찮았을지. 역시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인생에는. 그러면서 원주에서 그렇게 이제 작게 일을 하시면서 저희도 그때 이제 처음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저희가 그때 지금이야 이제 번듯한 하나의 회사로서 저희 원주청년생활연구회가 자리 잡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거의 동호회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런가요? 그때 동아리 크루 느낌. 크루. 크루. 네. 그렇죠. 어떤 그 청년 포럼을 준비하기 그렇지.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됐고 이제 제가 문화재단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포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준비합시다라고 결정이 되고 나서 이제 저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제 주변에서 같이 할 사람들을 추천해 주셨고 그 추천해 주셨던 분이 한 분이 이제 서희쌤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 처음 만나게 되고 그렇죠. 또 우주 씨도 그 해에 이제 같이 처음 만나게 되면서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함께 일을 연구회 일을 같이 하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거의 5년차 이상의 역사를 지닌 그림책 그 시작에도 같이 함께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림책 전시도. 네, 네. 제가 시작부터 한 3번 정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민 그림책 전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시민 그 코디네이터로서 같이 참여해서 그 기관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역할들도 같이 함께 해주셨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또 지역에서 연구회 활동, 그다음에 또 이제 그림책 전시,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문화협동조합 활동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또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왕성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삶의 변곡점이 조금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시금 원주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조금 네. 이제 맞게 되셨었는데 맞아요.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같이 그 당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셨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옮긴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된 것들,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한번 옮겨지거나 끊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그거를 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원주에 다시 우연한 기회로 왔지만 원주의 생활에 되게 또 만족을 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두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결혼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장거리 연애를 굉장히 오래 해서 주말 부부도 생각을 해봤는데 결혼해서까지 주말 부부를 하기에는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저는 원주에서 난 이거를 하고 각자 따로 떨어져 살자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해야 되나라고 잠시 생각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또
이게 저희가 결혼이라 함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주고 또 앞으로를 내다봐야 하는데 지금만 제가 행복하자고 또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낭만적입니다. 아, 중요하죠, 사람. 시대의 로맨티스트이십니다. 네. 그럼 그건 아니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려.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 나이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도 사실 그때가 좀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제 저희가 그 청년 활동 그리고 그런 원주의 청년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에 저희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키워 나갔었는데 제가 청년으로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던 지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인생을 본다면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활동가 혹은 기획자가 되어야 되나 나는 지금 기획을 하는 사람이 맞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 구심점은 뭐지? 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봤을 때는 그냥 청년활동이라는 이름이나 의미로 불려가는 최서희가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가진 딱 어떤 일 했을 때 최서희라는 사람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고민을 가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하는 시간도 좀 가지면 좋겠다. 그게 원주에서 활동을 하든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하든 그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런 걸 가지면 원주라는 지역에 제가 지금 몸은 잠시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든 원주로 좀 돌아오고 유대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또 생길지 몰랐고 결혼을 준비하고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그쵸, 모든 것들이 좀 제약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 약간 좀 단절된 것도 좀 생기고 제가 계획했던 것들도 잘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쨌든 또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는 뭐 그동안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터전이라는 그 고양시에서의 삶을 이제 살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계획하셨던 것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단절된 그런 삶을 살게 되셨는데 그게 또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인데 또 뭔가를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고향에서는 어떻게 좀 일상을 좀 보내셨는지 네. 일단 처음에는 가서 고양시에 가서도 거기서도 뭔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런 뭐 프로그램 같은 거를 참여하면 어떤 기회들도 생기고 좀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갔는데 원주라는 지역과 그 큰 도시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사는 원주 안에서는 어떤 관계망 속에서 어떤 참여의 기회도 오고 교육의 기회도 오고 일터의 기회도 오는데 사실 그곳은 아무런 그런 관계망이 없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뭔가를 시작해야 될지도 되게 좀 막막했고 그래서 인터넷 정보로는 또 찾는 것도 한계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시기여서 아무것도 뭐 심지어 무슨 뭐 문화 강좌 하나도 배울 수 없었고 운동을 다니려고 해도 한동안 심할 때는 운동도 제한되고 그렇죠. 아예 출입들 네, 제한해버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의도치 않게 집순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을 이제 신혼집을 꾸미고 뭐 이렇게 요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쵸. 하루 이틀 네. 그렇죠. 뭐 요리 유튜버도 아니고 맞아요.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처음에는 재미가 있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나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긴 싫은데 뭘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초반에는 좀 있었고 코로나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이제 알 수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약간 좀 제 마음을 좀 변화하게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좀 힘들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집에만 계속 좀 있게 되고 뭔가 관계 속에서 약간 단절이 되니까 뭔가 소속감 같은 게 좀 없어지는 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남편과의 유대 이런 거는 굉장히 새로운 가정이 저를 이제 보호해주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행복감이 있었는데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또 저는 무언가 사회 안에서 구성원이 되고 싶고 뭔가를 시간을 허비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전환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잠깐 쉬어가라는 시기인가 보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즐기자라는 마인드로 조금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뭐 운동을 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피아노를 배우러 간다던가 제가 하고 싶었던 뭐 그렇게 소소하게 뭔가라도 해보자 이런 마인드로 좀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뭐 대학 시절 또 이렇게 사회초년 시절 말씀 들었지만은 굉장히 왕성한 이런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으신 분이 네. 또 우리 처음에 이제 낯선 땅에서 어떻게 보면 관계망을 또 형성해야 될 시기 앞을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맞아요. 모든 게 맞아요. 사실은 네. 좀 잘 안 풀리는 면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스스로 좀 전환을 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또 약간 이런 뭐랄까요 삶의 모습들 삶의 네. 전환 아니 아무튼 그런 걸로 좀 어쨌든 좀 다시금 네. 가보시려고 했던 맞아요. 그런 노력의 그리고 양이 제가 원주에 있을 때는 원주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도 굉장히 있었고 같이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었잖아요. 뭐 국인 씨, 우재 씨도 그렇고 같은 지점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행동하고 같이 기획하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제가 단절됐다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뭔가를 막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나는 뭐 사람을 만나고 싶어 이런 것보다는 이제 원주 소식도 또 좀 자주 듣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또 들려오는 소식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그리고 나와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없다는 사실이 조금 그때는 저를 좀 외롭게 하지 않았나.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도시에서는 뭔가 내가 이 지역이나 이 동네에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이렇게 열려 있는. 오히려 더 네네네. 제가 그거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마음이 그냥 원주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런 거를 뭔가 찾아서 또 막 나는 이 지역에서 뭔가를 하는 활동가가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남양주에 계속 살지만 뭐 안 합니다. 남양주 원주 오로지 전 원주만 맞아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마음이 이제 먼저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여기는 있는 곳이고 뭔가 여기서 내가 활동을 하고 뭔가 찾아봐서 뭘 하고 약간 이런 욕구까지는 원주였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상하게 지금 남양주나 이런 오히려 그런 인프라는 원주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네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실제 행동도 안 하게 되는 뭐 그런 점이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자신의 마음에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덕분에 저희가 지금 연구회 거의 구성원의 그렇죠. 75%가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마음은 늘 원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끊임없이 원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럼요. 원주에 대해서 같이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 이럴 수가 있네요. 네. 네. 저는 참 항상 모든 구성원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주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할 것이라고는 이곳에 털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네. 진짜 어떻게 국인 씨 빼고 지금 다 그러니까요. 다른 곳에 있네요. 저희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이 연구회의 또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원주 전체의 통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원주 전체의 원주 뭐 3대 이상 거주한 토박이 비율이 맞아. 20%를 채 넘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있죠. 굉장히 적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원주라는 도시 자체가 물론 이곳에 오래 계셨던 분들의 힘도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모임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을 네. 뵙고 대담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이고, 네. 독대하시나요, 시장님과? 어휴, 아니 뭐 시장님이 우긴 저희 원주 하는 척에서도 언급해 주시지 굉장히 열린 그렇군요. 시정을 항상 강조하시고 아니 다른 방송에서 어떤 특집 아, 프로그램에서 잠깐 대담했었던 음. 그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제가 직접 여쭤봤던 건 아니고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언급하셨던 멘트 중에 음. 원주가 이제 뉴욕처럼 뉴욕이요? 네, 뉴욕을 비유하시면서 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네. 약간 원주민 같은 게 뉴요커 같은 명칭이 되는 그럼. 거고. 이게 그래요. 그런 이게 약간 멜팅팟 같은 느낌으로서 굉장히 다양성을 조금 이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 오래 하셔야겠네.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게 또 원주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아닐까. 것 같아요. 네. 근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고향에서의 삶과 원주에서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에서 좀 차이가 있죠. 있다고도 네. 좀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음. 그러면은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언급하셨지만 가끔씩 원주가 가장 좀 많이 생각나실 때는 좀 언제인지. 네. 뭐 또 항상 생각이 났던 것 네. 같아요. 늘 생각이 나고 always. 가끔씩이 아니다. 늘 생각하죠. 네. 뭔가 네. 사실 인프라적인 측면은 그 아무래도 좀 살기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 고향에서는 뭐 이렇게 그 네, 호수공원도 있고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아이, 인구가 그럼요. 우리보다 거의 뭐 2.5배 많잖아요. 네. 원주. 맞아요. 뭐 공원 길이라던가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정비가 이제 잘 되어져 있죠. 계획된 도시이다. 그렇죠. 일산이 크게 계획된 음.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공원길이나 자전거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뭐 그렇죠. 뭐 그런- 쇼핑몰도 있고 네, 쇼핑몰 이런 것들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이렇지만 처음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있어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늘 누리고 막 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혹은 같이 갈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크게 막 만족감을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그냥 인터넷이나 뭘로 사는 것도 좀 익숙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끔 뭐 바람을 쐬러 이렇게 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일 가서 뭐 보고 매일 즐기고 하진 않으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주변 인프라에서 뭐 그 백화점, 마트, 쇼핑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만족감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잘 조성된 공원길, 자전거 이런 것들은 저한테 좀 만족감을 좀 주는 것 같고 원주가 늘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일이나 그리고 사람들 이런 걸 떠올리면 제일 원주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예전에 몇 년 전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오늘자 날짜가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구글이나 네. 이제 몇 년 전 오늘 네네네. 네. 그런 걸 보면 저희가 했던 활동들이나 뭐 프로그램 그리고 같이 그 뭐 기획했던 그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뜨면 그때가 다시 떠오르면서 늘 또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가끔 뭐 SNS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그런 행사나 프로그램 하면 어딜 가도 저희가 다 만났잖아요. 맞아요. 제주에서 활동하는 네네. 사람들을 그 행사를 하면 서로 응원을 오기도 하고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 소식을 좀 접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SNS는 잘 안 하지만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행사 같은 게 없어서 좀 그런 것도 못 봐서 좀 아쉬울 때도 있었고 뭔가 하고 있는 사진들 보면 또 나도 저 속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게 모이고 모여서 그런 도시가 주는 어떤 정서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인프라는 확실히 이제 지금 살고 계신 고양시가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쵸. 규모 면에서도 네네. 그러나 어쨌든
주는 이 기억과 정서, 뭐 도시가 주는 공기 이런 게 확실히 다 다른 거죠. 원주가 주는 건 확실히 다르고 느낌이 맞아요. 거기에 다 모여 있으니까. 원주에 살 때는 음. 막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음. 교보문고로 있었으면 좋겠어 음. 막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까이 있어도 그것을 이용할 때는 또 뭔가 있어서 너무 좋아. 이것보다는 네. 그냥 있으니까 있네. 있네. 네. 뭐 이 정도라면 저는 좀 사람한테 받는 에너지나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제가 주고받는 에너지 이런 게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원주에 있을 때보다 많이 없어지다 보니 좀 거기서 오는 그런 감정들이 아직 좀 있지 않나. 이게 참 사실 우리 그 정호 씨는 거의 뭐 춘천 사람 지금 다 됐던데 원주는 까맣게 있고 말이죠. 네. 또 어떤 한편에선 또 이렇게 또 정서를 느끼게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좀 비교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정호 씨가 자꾸 안 나온다. 네. 정호 씨 누차 얘기하지만 억울하면 나와서 뭐 이런 얘기 한지도 모를 겁니다. 뭐 들어야 정우 씨는 알지. 지금 저희가. 삶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것도 완전히 있고. 샐러리맨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하루하루 바쁘죠. 그리고 또 정호 씨는 또 가까운 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정서적인 어떤 충족을 또 하고 네.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다 네네. 조크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정호 씨만큼 또 원주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조크 같은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죠. 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오늘 마치 그 원주 애향 방송 약간 그러니까요. 특집 방송하죠. 저희가 이제 원주에 대한 어떤 네. 그 의식을 좀 고취하게 되는. 아니, 항상 사람을. 네. 저희가 뭐 때로는 뭐 원주에 대한 비판을 할 때도 있지만 이 원주 아는 척이니만큼 그렇죠. 또 그런 원주에 대한 애양심이 또 물씬 묻어나고 그런 면에서 뭐 시정 방송이 아니냐 이런 이게 얘기도 있긴 원주를 하지만 제가 떠나 있어서 그런가요? 뭔가 원주에 살 때는 사실 저희도 막 원주는 뭐 이게 없어 아니면 뭐 이게 안 돼 이런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 불만들 네, 네네. 불만이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늘상 이런 고민하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한 발짝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좋았던 것들 혹은 뭐 이렇게 그래도 원주는 이런 게 있었는데라는 마음으로 뭔가 좀 접하게 되는 참 약간 학창 시절부터 이거 해가지고 원주도 가스라이팅 시민들 떠나도 그때가 원주가 좋았지 약간 그건 아니겠지만 근데 확실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난 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기회가 되면 원주에서 살고는 싶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원주 온 분들과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서희 씨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약간 여유로움, 맞아요. 편안함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제가 처음에 수도권에 살다가 원주에 내려왔을 때 제가 지났던 길들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것도 있었지만 고향이다 보니 그렇지만 뭔가 또 수도권에서 되게 힘들게 막 지옥철 이렇게 막 1시간 반씩 그러면은 하루에 왕복 3시간씩 버려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아침에 택시 타면 5분이면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막 밤에 술을 마시고 막 1-2시에도 택시 타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너무 또 생활의 편리함과 그런 것들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각박하고 힘들게 살았었구나 저쪽에 있을 때 여기서는 뭔가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오늘 뭐 나랑 맥주 한잔 할래? 이러면 그냥 가볍게 나와줄 친구들이 있고 점심시간에라도 저희는 잠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활권이 주는 또 그 생활권이 막 그렇게 그렇죠. 크지 않은 네. 맞아요. 크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또 사람과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만남을 이어갈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약간 뭐 중소도시의 어떤 매력 특징? 그쵸. 그래도 네.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그런 걸 대도시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맞아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또 그 원주가 막 그렇다고 너무 낙후되지도 않고 맞아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약간 적당하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원주가 애매함 도시, 적당 도시 나오나요? 원주. 추창자 하시잖아요. 적당 도시 추창자. 언젠간 시 슬로건으로 가는 날까지. 언젠간 시청에 입성하실 때 그 슬로건을 미리 컴포터블 시티 원주. 공언하셨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연고지를 따라서 원주를 떠나게 된 친구들이 꽤 있는데 늘 이제 몇 년 후에 원주에서 같이 살자라는 게 약간 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멘트거든요. 원주가 뭐 고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여유롭게 살기 좋은 도시? 그런 인식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기에 좋아라기보다는 살기엔 좋아. 항상 그 조사가 붙는 그렇죠. 게. 네. 근데 이거는 방송이 갈수록 더욱더 원주시 시정 홍보실이 아주 그러니까. 싱글벙글할 지금 내용으로. 그 신혼 부부들이 아주 나중에 살고 싶은 도시. 맞습니다. 그러나 네. 뭐 그런 장점이 있는 거 보면 사실이니까. 맞아요.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른 거 말고 그런 부분을 잘 살려주면은 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올 수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습니다. 네. 다시금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로 네네.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또 뭐 물론 계속 심해지고는 있으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해제되기도 하고 네. 이러면서 또 다시금 고향에서의 삶에서의 또 경험들을 이제 또 다시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또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사실 제일 좀 막막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것들을 계획했을 때 몇 번씩 이제 계획이 안 되다 보면 다음 계획을 세우기가 약간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뭔가 차곡차곡 해야 되는 것들이 1, 2단계가 빠지고 나서 3, 4를 어떻게 가지? 이런 느낌도 좀 있다 보니 일적으로는 지금 뭐 어떻게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고민은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을 명확하게 좀 찾지는 못한 것 같고 지금 원주를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할 기회들이 조금씩 생겼었는데 전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원주에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갈 때 또 되게 뿌듯하고 좋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와서 그 원주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몇 시간 동안 원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제가 얻는 에너지, 성취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또 좋다고 느껴져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앞으로도 원주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좀 충분히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청년의 시기를 좀 벗어나고 있어요. 청년 생활 연구회에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그것도 네. 좀 고민이 됩니다. 사명을 바꿔야 될까요, 빨리? 그것도 저도 20년 뒤를 생각해보면 좀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원주 생활연구회를 그냥 아예 취객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방식들을 하든지. 근데 요즘에 저희의 활동이 비단 꼭 청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렇죠. 또 그런 원주의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들을 그렇죠.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계속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평생 있습니다. 직장 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기를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 어렸을 때는 보통 한 30대 30이 넘어가면 나는 굉장히 좀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뭐 그쵸. 네. 직장이든 뭐 돈이든 뭐 이런 것도 그런 목표나 꿈만 가지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그 30대 후반이나 40을 바라본다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 이럴 때도 저희 막 열심히 뭐 청년 활동하고 청년 문제에 국한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과 그런 뭐 그리고 또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과 육아 이런 것들이 또 몇 년의 단절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시간들까지 다 계획을 했을 때 40대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도 벌써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시기가 34, 35까지 규정한 곳도 많고 39까지 규정한 곳도 많지만 사실 앞으로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시기를 좀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고민. 저도 많이 하고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 시기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그렇죠. 게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더 그래서 이제 우재 씨도 그렇고 설 씨도 그렇고 물론 원주를 떠나셨지만 계속 뭔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두 분의 고민을 같이 우리가 함께 나누자뿐만이 아니라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을 누군가와 계속 나누고 싶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계속 우리가 같은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이 나랑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뭔가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지 씨는 더 이상 떠나지 못하게끔 저요? 계속 붙잡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원주하는 척 청량리 회동 첫 게스트로 그렇죠. 저희의 최측근 원주 청년생활연구회 맏누나 큰 누나 네 설치를 모시게 됐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출연해주신 소감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예전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 기본이 막 3시간 이렇게 그렇죠, 했었는데 그랬었죠. 그러니까 오늘 녹음을 1시간에 한다고 해서 제가 약간 좀 의아했었거든요. 택도 없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금방 흘렀고요. 역시 우리는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사석에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두 마디씩 나눴던 거랑 오늘 또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 제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주고 또 풀어내주고 하다 보니까 되게 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고민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는 게 당연한 네네. 거죠. 네. 네. 아무튼 저는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역시나. 다음에 한 번 더 네. 불러주신다면. 아유 너무 좋죠. 네. 그럼요. 네, 그때는 좀 더 알맹이가 있고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간 제한이 없는 방송을 한번 저희가 한번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그때 또. 네. 우리 이 정도다. 끝까지 가보자 한번 우리. 그래서 어쨌든 저희 이렇게 좀 어려운 또 출연일 수도 있는데 저희의 부탁에 항상 또 흔쾌히 또 응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원주하는 척에도 또 출연해주신 우리 최서희 씨,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주하는 척 50회 2부 저희 청량리 회동 항상 마음 먹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저희 또- 사실 좀 그래도 좀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 1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네. 기대를 품었었는데 어김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그러니까요. 많았어요. 네. 네. 또 저희 또 가까이 지내는 또 동료분을 모시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또 저희의 추억이나 아니면 다양한 얘기들을 또 하게 되니까 또 어김없이 맞아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약간 이게 게스트분도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정말 친하게 알고 지내는 분이 게스트로 나오신 거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에서 저희가 또 원주하는 쪽에서 이렇게 좀 모시고 또 하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좀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말도 좀 약간 좀 어버버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점도 있었어서 뭔가 뚝딱뚝딱한 게 아닌가. 네, 약간 앞으로 좀 익숙해져야겠다. 네, 게스트 네. 더 자주 모시고 또 좀 아우. 얘기 이런 걸 많이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아이 둘의 이 고군분투기 여러분, 이거 뭐 성장기인가요, 이거? 네, 많은 관심과 노력,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네,
부탁드리고 저희 이렇게 또 오늘 또 새로운 코너 또 새로운 게스트분들 모시고 또 새롭게 시작해본 만큼 앞으로 저희 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원주에 뭐 원주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주를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또 원주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원주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한번 모셔봐서 또 원주에서의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또 그런 이야기들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코너가 좀 준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원주하는 척 50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주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야 거의 다 맞았다네. 아 그래. 원주 아는 척. 아 여기서 한번 돼. 원주 아는 척. 저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